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어제까지는 코스피 9일 연속,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한 주 막바지에 지금 보이고 있죠.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하면서 낙폭을 점차 키우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코스피는 2,400선 재차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830선대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자, 박한달 씨처럼 다소 우중충한 금요일 보내고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일단 끝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 월요일과 금요일에 함께하는 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연휴를 앞두고 오늘 시장 분위기가 조금 네.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휴 앞둔 상황에서 반도체 전문가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 상황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 증시가 오늘 좀 약한 이유는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정한 이슈는 없습니다. 네.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좀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어제 이 공매도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뭐 개인들의 투자자에 대한 심리를 생각해 보면은 공매도라는 것을 사실 많이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좀 배제하고 싶었는데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공매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발언이 좀 많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좀 아쉬운 소리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됐다라는 것이 좀 깔려 있는 상태였고요. 공매도 금지 해제가 네. 연기가 안 되고 좀 빨리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것을 좀 더 크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토론이라는 위치다 보니까 한 가지 목소리만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었는데 반대적으로 공매도도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다 이런 목소리에서 듣다 보니까 아마도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물론 어제는 논의 토론회였습니다. 그렇죠. 결정을 하는 자리는 아니었죠. 그렇죠. 어떤 결과를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소리가 나왔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좀 깔려 있는 상태에서 마침 이제 오늘 금요일장이고 네. 또 다음 주 월요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대체 휴일을 맞이한 황금 연휴가 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통에 이제 좀 긴 연휴를 앞두게 되면은 자금 회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깔리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어제 미증시의 흐름들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장중에 중국에서의 중요한 경기 지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막상 중국 증시는 좀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증시가 조금 다시 일부의 반등이 나왔어요. 네. 사실 그 중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까지는 증시가 좀 깊게 좀 빠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2% 빠지고 코스피도 역시나 2%대 빠졌는데 지금은 대체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우선은 코스피 지수 위치로 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오전장에서 꾸준하게 하락을 하다가 네. 중국 증시가 출발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드디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좀 치고 올라오네요. 그런데 장후반대까지는 아직은 투자 심리가 회복된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지금 2,400선에서 좀 줄다리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증시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전체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다만 우리 증시도 오랜만에 조정다운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어제도 장중에 조정을 보였지만은 그래도 단기 이평선, 단기 추세를 꾸준하게 각도를 유지를 했었는데 자 오늘과 같은 조정은요 나스닥에서 일찍이 한번 보여줬던 조정이기도 합니다. 네. 나스닥 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의 흐름이 연출되긴 했는데 나스닥도 이틀간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장중에 조정은 나왔지만은 아래 꼬리가 그래도 연출되면서 네.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이 양봉이 연출되고 아래 꼬리가 연출됐다는 거는 장 후반 증시가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장 후반이 약한 장세가 아니라 장 후반이 좋은 장세. 그러니까 앞에서는 양봉으로 또 이틀 동안에는 아래 꼬리가. 자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죠. 네.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음봉으로 빠졌습니다. 네. 오랜만에 전강 후 약으로 밀린 시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정다운 조정을 한번 보였다는 거죠. 네. 뭐 물론 이제 다시 이틀 동안에 반등을 했지만 오늘 우리 증시는 오랜만에 이와 같은 좀 나스닥이 움직였던 흐름들을 답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증시에 좀 출렁임이 나올 때 가장
좀 이제 증시의 변동성을 만들었던 거는 어제까지 해서 대형주에 대한 순환매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삼성생명과 같은 좀 음. 무거웠던 종목들까지도 크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그런 종목들이 다시 재차 반납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삼성생명이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아왔었던 특히나 어제 실적 발표가 상당히 크게 나왔었던 CGN을 비롯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인 종목에 대한 지수에 대한 흐름들이 2%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종목들이 좀 약세권, 음봉에 빠져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를 한 번에 본다면요, 지금 주가 차트 하나 보시면 네. 코스피의 전반적인 업종군들이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 네. 여기에서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좀 하락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장중의 지수 흐름들이 조금은 반등하면서 마감을 하고 반등하면서 지수를 좀 지켜주고 있는데 네. 지수 하락 대비해서 종목의 하락은 크게 깊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수가 마이너스 2%대 빠졌다. 그러면 종목에 대한 충격은 좀 더 깊게 받거든요. 네. 보통 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까지 빠져도 지수와 연동돼서 빠졌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지수의 하락이 1.5%, 2% 남짓한 자리에서 가고 있는데 네. 종목의 하락들이 대부분 1%에서 2% 미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지금은 적당한 속도 조절에 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주말 동안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월요일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 미국에서 과연 경기 부양 정책을 위한 추산 예산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뉴스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동안에 증시를 나스닥이 쉬게끔 만들었던 이유가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논의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겁니다. 잘 안 됐었죠. 맞습니다. 그 교체 상태에 빠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자 증시를 끌어내린 악재 맞습니다. 네. 뭔가 카드를 내놓으려고 했는데 재정 지원 정책을 크게 하려고 했는데 미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악재는 맞는데 그런데 결국엔 논의를 한다. 이거는 시장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규모 재정 지원 정책이에요. 공화당에 1,200조를 쓸 거냐, 민주당에 3,600조를 쓸 거냐. 지금 단위가 네. 평소 들었던 단위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기다려서 쓸 수 있는 희망찬 카드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 대한 숨고 오르기, 속도 조절, 조정이 나온다면은 저는 오히려 주도주를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기회다.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아직 희망이 있는 그런 카드가 남아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현재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반도체 스페셜리스트인 이광부 전문가님 보시기에 이 네. 반도체 쪽에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그 전망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 좀 네. 챙겨볼까요? 일단 저는 이제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올해 초에 시작할 때부터 네. 또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 시장에 대한 전망을 했었죠. 네. 지난해에도 정말 반도체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드렸고 특히나 이제 올해가 진행이 되면서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늘 흔들림 없이 반도체 주장에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반도체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좀 여전히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일단 상반기 때에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독특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발주 물량들이 좀 먼저 선발주가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공장이 멈추게 된다면 반도체 조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를 필요로 한 기업들이 먼저 주문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반기에 삼성전자의 실적 방어가 상당히 컸었고요.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느냐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네.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자료도 보내드릴 거지만 네. 이와 같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이 하반기까지도 또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반도체를 좋게 보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네.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양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본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그렇죠. 거예요. 하반기에 스마트폰 출시가 본격적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스마트폰 수혜주들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또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까지도 지금 같은 시장이 흔들릴 때도 반도체 종목들을 좀 다시 보자라고 이야기를 계속 건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과 같이 시장이 좋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정적인 뭐 네. 먹고 사는도 괜찮은 실적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지수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때에서는 오히려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크게 키울 수 있는 지금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성장주를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성장주에 대한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요. 투자예요. 투자. 2차 전지 최근에 시세 좋았죠. 네. 2차 전지 사실 실적 잘 안 나옵니다. LG화학 오랜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어요. 네. 근데 흑자에 대한 전환에 대한 규모가 크지 않았고요. 근데 그 말은 뭐냐? 앞으로에 대한 2차 전지가 좋아질 것이고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앞으로에 대한 전기차 시장, 2차 전지의 시장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미국 쪽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 네. 이와 같이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장 포인트가 나온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수소 에너지 제가 이야기 많이 들었던 하나솔루션부터 해서 네. 수소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주요 국가에서 융합 에너지에 대한 산업들, 수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네. 반도체가 가장 그 선봉에 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부터 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크죠. 네. 133조 원 투자.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공장을 짓는데 당장 다음 달에 짓기 위해서 30조 원. 이와 같이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 섹터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수소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언급해 주셨던 내용들도 있지만 역시나 그 선봉에 서는 것은 반도체다라는 사실 그 키워드는 투자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이야기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좀 자료가 있죠? 일단 이제 우리나라 네.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우선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볼까요? 사실 이 필라델피아 네. 반도체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 경기 지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음. 반도체의 지수이긴 하지만은 네. 반도체가 경기에 가장 민감한 지수이거든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처럼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에 따라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반도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반도체 구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에 대한 지수가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또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이 전 세계에서 반도체 시장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요 글로벌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주가도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다양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은 제가 앞으로 뒷부분에 이야기 드릴 내용들과 함께 네. 계속해서 꾸준한 추세를 만들고 있다는 것. 반도체 못 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반도체 잘 갔다라는 생각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제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최근에 실적 발표 나와 있는 이제 미국의 기업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업이 잘 되고 있는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미국에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반도체 장비 중에 뭐 세계 1위죠? 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라는 것을 계속 공급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고요. 네. 시장에 대한 이 눈높이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 회사는 꾸준하게 매출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보는 것은 이제 지난해하고 올해 이제 비교 대상을 보셔야 되는데 네. 여전히 이제 2019년도 하반기 때, 그러니까 코로나 19 12월 달부터의 추이를 보셔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 이후에 증가폭이 조금 더 빨라졌어요. 실적에 대해서는 뭐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네. 그런 부분이네요. 우선은 이제 2020년도 2분기 때에 대한 흐름이 조금은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은 네. 다시 한번 3분기 때 기점으로 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보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자급자족 얘기를 꺼냈습니다. 반도체 자급자족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하고 TSMC입니다. 네. 미국에 있는 뭐 웨스터 디지털이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TSMC와 삼성전자에 견주지 못할 정도예요. 네. 그런데 반도체 자급자족을 어떻게 하겠느냐? 미국에 있는 반도체 설계 회사들, 네. 미국에 있는 일단은
가장 최정상에 있는 반도체는 아니지만은 이제부터라도 반도체를 좀 더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회사인 이 회사도 이 2분기 시점 기후부터 해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활발해졌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는 사실 미국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 회사의 장비를 또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TSMC 네. 이와 같은 회사들도 이 회사의 장비를 도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가 좋다는 거는 이 회사의 장비가 쓰임이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쓰임이 나온다는 거는 삼성전자, TSMC, 그 밖에 주요 국가, 중국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굵기. 세계에서 반도체 소비를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우리 제품 써야지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 동향이 어떻게 될까?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주가를 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지 볼게요. 네, 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네. 이렇게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도 꾸준하게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충격을 차분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네. 최근에 와서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당히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택트에 대한 얘기들을 결국에 따지게 되면은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유튜브,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해야 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딩 서비스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PC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PC에 대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필요한 겁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럼 반도체를 필요할 때 넣어주기 위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고 반도체 설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와서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죠. 언택트에 대한 이야기를 맡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이와 같이 좀 고사양된, 고기능된 이 시스템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사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새롭게 구축하는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새롭게 공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DDR4하고 DDR5에 대한 출시 이야기를 해드렸죠. DDR5가 DDR4와 완전히 다른 반도체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바뀌는 것이 장비 회사들, 테스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주가가 당연히 실적 성장과 함께 실적에 대한 동향과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여기서 비슷한 회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나라 와서 램 리서치라는 회사가 네. 우리나라에 이제 연구소를 설립할 것이다라고 작년에 뉴스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는 램 리서치라는 회사가 좀 더 익숙할 거예요. 전 세계에서 얘가 더 유명합니다. 네. 어플라이언스 머티리얼즈가 더 유명한데 램 리서치가 주가를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얘도 반도체 장비 회사거든요. 네. 잘 되고 있죠. 쉼없이 잘 올라가네요.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네. 사실 인텔이 사실 반도체 최선봉에서 기술을 끌고 가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텔은 주가 좀 힘들었었어요. 최근에 좀 뭐 실패했다 악재가 얘기 나왔죠. 나오면서 7나노급 반도체에 대한 생산에 대한 지연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에 대한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인텔이라는 주가보다는 AMD 이 회사를 보셔야 되는데 이 회사는 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얘는 7나노급 신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얘가 반도체, 그러니까 네. 인텔과 어드밴스, 이 AMD가 반도체를, 그러니까 반도체 CPU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출시하게 되면은 반도체에 대한 탑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회사들이 먼저 CPU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네. 그 모델에 맞게 탑재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AMD는 그 모델을 이제는 출시를 할 거고 네. 인텔은 출시를 지연시켰고 지금 주가 주가가 좀 상황만 봐도 달라지겠죠. 인텔과 AMD의 이 위상 차이 그렇죠. 점점 크게 좁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이제 AMD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은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들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 우리가 과거에는 PC를 선택했을 때 CPU에 대한 기능만으로 많이 의존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CPU라는 거는 그러니까 PC에만 들어가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곳에 쓰이게 되는데 예. 최근에 와서 이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한번 보실래요? 주가 보시면은 앞에 있었던 AMD와 주가는 완전히 다르죠. 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GPU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GPU가 사실 이제 그래픽을 연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빠른 동작을 만들어 주지만 이 기능이 GPU 그래픽 쪽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시스템 쪽으로도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쪽으로 GPU가 쓰이다 보니까 사양이 높아지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 주가가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얘네들이 가면 얘네들을 위한 반도체 설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주가가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고 시장에 대한 환경이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환경을 어떻게 볼까? 미국 주식 보시면 돼요. 미국의 환경이 여전히 잘 가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증시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도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긍정적 영향이 있겠죠. 결국엔 낙수 효과거든요. 음.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네. 굉장히 답답해요. 안 간 걸까요? 못 간 걸까요? 글쎄요. 어떻게 안 간 판단해야 거라고 될지. 보입니다. 왜냐하면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최근에 와서 이 신규 자금이 증시에 많이 유입됐잖아요. 네.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그렇죠. 했고 그런 개미의 이제 파워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아직도 예탁 자산이 50조 원 남았다라고 어. 하는데 만약에 내가 주식을 처음 투자를 해. 네. 주식을 처음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매수가 뭐고 매도가 뭐고 이제 배워가고 있어요. 일단 이제 배웠어. 주식을 살 겁니다. 네. 첫 번째로 어떤 종목 살 것 같으세요? 다들 삼성전자 얘기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삼성전자를 사겠죠. 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기업, 그리고 주식을 처음 하는데 1등 기업이라는 인식에 대한 종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가 더 무겁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대한 좀 안타까운 이야기는 개인이 많이 산다고 해서 잘 가지 않아요. 네. 지금 최근에 와서 개인들이 지수를 올렸다? 바로 빠지잖아요. 네, 이거는 올린 것이 아니라 뭐 일단은 시장에 좀 더 네. 참여를 돕기 위한 동료 하나 정도밖에 안 됐다. 결국에는 주요 수급 주체가 올려야지만 증시가 올라갈 테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삼성전자가 무거운 이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스켓이 큰 종목일수록 외국인 기관 이와 같이 주요 수급 주체가 필요한 것인데 네. 특히나 외국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유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미국에서도 네. 이와 같이 반도체에 대한 섹터가 잘 되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잘 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커 있어요. 설비를 늘리려고 해요. 네. 투자가 나왔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또 잘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종목 안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혹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분야 쪽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반도체가 좋다라는 이야기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이제 미국 기업의 실적 이런 얘기부터 한번 나눠봤는데 네. 국내에 지금 ICT 수출도 좋다는 이런 네. 결과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한 예. 이틀 3일 전에 좀 나왔습니다. 전체 수출 동향은 아니고 ICT 그러니까 이 전자기기 쪽 정보통신 쪽에서의 수출 동향인데 계속해서 이제 증가세가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분기별로 보면 한 7분기, 한 10분기 정도 유지가 계속해서 이제 흑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은 이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네. 수입보다 수출에 대한 액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뭐 무역 수지에 대한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네. 사실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이 전체적인 IT 동향 안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올 걸 깜빡했는데 네. 전체 동향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출 동향 7월 달에 5%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ICT 전체적인 수출 동향이 굉장히 회복이 되었는데 반도체 수요가 5%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컴퓨터 기기 장비들이 200%가 넘게 올라갔어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찍이 5월달 지표에서도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 네. 반도체 수요가 올해 상반기 1, 2, 3월 때 굉장히 폭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4, 5, 6달에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조금 잠잠했어요. 왜냐하면은 반도체를 필요하는 고객들이 이미 선발주를 많이 때렸기 때문에 네. 1, 2, 3에 많이 몰려 있었고 그리고 4, 5, 6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대한 확진세가 조금 진정이 되면서 특히나 우리나라 비롯해서 주요 국가가 진정에 대한 회복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내놓았었던 발주 주문들도 조금 걷어들인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은 D램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조금 이제 발주가 줄어들었어요. 네. 그런데 4월달,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5월달 지표에서 좀 확인했는데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출은 굉장히 또 높아졌습니다. 네.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멈추지 않았다. D램에 대한 수요로만 데이터 센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D램과 함께 이 PC에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는 상당히 다양한데 네. 여기에서 SSD, 낸드 플래시
대한 수출 동향이 살아있다는 거는 여전히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자, 디램에 대한 추이는 이미 선발주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잠시 주춤거렸지만 역시나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투자한다는 이야기들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7월 달에 그러니까 컴퓨터 기기 장비 쪽에서 수출 동향이 200% 넘게 올라갔다고 했죠. 네. 이게 바로 SSD. 그러니까 컴퓨터 주변 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팔렸다는 얘기예요. 네. SSD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낸드 플래시예요. 그럼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멈춘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네. 괜찮다는 것이고 플러스 알파 요인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당장 이 우리가 모멘텀 삼아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다음 달부터 짓는다는 겁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짓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삼성전자 관련돼서 EUV 관련 소식도 들려오네요. 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EUV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이제 듣게 되실 거예요. 전문가님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토마토에서 장본인 아닙니까? 네, 이토마토에서 제가 최초로 얘기했죠. 자신합니다. 제가 네. 최초입니다. 네, 아무튼 자 EUV 이 시스템 반도체 3차원 적층 기술 적용했다. 이게 어제 우리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대 계속 나왔던 뉴스고요. 네.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네, 이게 뭐냐면요. EUV 장비라는 것은 사실 반도체가 작게 만드는데 역할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네. EUV라는 장비를 써서 이 반도체의 회로를 그리는 작업을 좀 더 미세하게 그릴 수 있게 도와준 거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크기도 더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해준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3차원 적층 기술을 썼다. 이게 최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원래 반도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도체에 대한 크기가 도체에 대한 부분이 이 옆으로 이렇게 깔아놨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은 그 규격에 대한 크기가 점점점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같은 면적에 더 그렇죠. 많이 집적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죠. 면적에 대비해서 반도체 효율을 좀 더 높인 거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옆으로 세운 거나 네. 위로 세운 거나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크기를 잡아먹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요번에 이제 이 옆으로 세우던 것을 위로 네. 세우는 거는요. 위로 세우는 작업에서의 이 반도체 도체의 크기를 굉장히 얇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 높이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옆으로 나열했던 것들을 위로 세우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리고 사실 그게 어려웠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실 이제 이 3차원 적층이라는 거는 2차원적인 옆으로가 아니라 이제 3차원으로 위로도 세울 수 있다 이 이야기인데 3차원 적층 기술은 이미 이제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새로운 신기술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사실 이 기술을 좀 계속해서 연구 투자를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이와 같은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 투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지난해에 삼성전자가 이 3차원으로 올리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원래 보통 7단까지 세워봤거든요. 네. 근데 12단까지 세운 거예요.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위로 세우는 기술도 상당히 뛰어나다. 게다가 EUV 시스템에 접목할 수 있도록 크기를 좀 더 압축했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위로 세우게 되면요 좀 더 다른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진에서는 비교가 되진 않지만 네. 그냥 눈으로 본다라면은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무수한 회로 기판이 있어요. 그 회로 기판을 이 도체에 대한 정보 메모리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연상했을 때 반도체 검은 거 위에 옆에 금색 선들이 연결돼 있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회로를 전류신을 전달하기 위한 회로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회로인데 이게 와이어 그러니까 금속선을 연결시킨 겁니다. 네. 근데 그조차도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조차도 전류의 이동에 대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뚫어버린 겁니다. 서로 위아래를 바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와이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시간을 줄이고 직접 관통하게 되는 것. 네. 이게 이제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것인데 제가 그동안 강조드렸던 반도체는 작고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이다. 그렇죠. 얇게 만드는 데 방법이 이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접목시켰다는 얘기고요.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이제 공정에 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실리콘은 전극을 통과할 수 있는 미세 이
공정이 좀 필요한데 네. 이런 공정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 같이 관통하기 위한 위로 세우기 위해서는 역시 얇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도체 자체를 얇게 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 검은 흑색에 대한 도체를 큰 기둥에서 하나씩 잘라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리콘 이 인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규소봉에서 이제 이거를 잘라내는 것인데 그거를 얇게 자르는 공정이 또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기술 회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광기에서 PSK라는 회사예요. 네. 그 회사에 대한 역할이 좀 나타날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점차 반도체는 점차 작고 얇게 만드는 기술화가 될 것이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도 역시나 이제 기술 투자에 대한 얘기들 제가 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이 회사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되는 걸 봐야 돼요. 이 회사에 대한 장비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ASML이라는 회사입니다. ASML이라는 기업명에 대한 언급도 제가 굉장히 자주 해드리는 종목이에요. 네. 우리나라 기업 아닙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대한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반도체 미세 공정화 삼성전자와 TSMC가 굉장히 싸우고 있는데 네. 그들이 이 회사의 장비를 사기 위해서 앞다퉈서 줄 서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을이라는 장비를 사주는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좀 더 슈퍼을 네. 같은 역할인데 주가가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장기 추세예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언택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고 4차 산업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PC에 대한 수요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구축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장비 도입이 커지다 보니까 네. 주가가 여전히 살아있고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회사가 잘 된다는 이유는요. 이 회사 때문에 필요한 공정에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ASML이라는 홀딩이라는 만든 이제 그 EUV 장비를 사들이게 되면은 이 장비를 쓰기 위해서는요. 이 장비에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들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안에서 장비에 공정을 하게 되면은 화학 소재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개드리는 종목들이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뭐 ENF 테크놀로지, SNS텍, FST 이런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네. 주가 한번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늘 동진세미캠 오늘 같은 장에서도 반등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정말 잘 가고 있는 추세이죠.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재상장되고 난 다음에 좀 변동성이 좀 커져 있지만은 네. 과거 차트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정말 잘 간 주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근까지 움직이고 있는 ENF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꾸준히 살아 있다는 것이고요. 주가는 이제 앞으로 기술에 대한 트렌드로서 반도체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거. 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PSK 뭐 앞으로 이제 실리콘 관통 기술에 대한 부분들 봐야 된다.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와서는 이오 테크닉스의 주가도 상당히 잘 가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역할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 뭐 다른 종목 섹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가 믿고 투자할 수 있다. 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반도체 스페셜리스트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 좀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순서 이쯤에서 슬슬 마무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이광무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연휴를 앞두고 사실은 기분이 좀 좋아야 되는데 오늘 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어서 불안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힘을 내셔서 오늘 하루 마무리를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슬슬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